맺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구인난에 허덕이던 홍준표 대표는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인재 영입을 자신했던 홍준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한국당 일각에서도 불만이 설설 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정면 돌파하겠다면 황교안 전 총리 카드가 더 적격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정숙 국장님. 네. 사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고 하면 서울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죠. 정치적으로 봤을 네. 때. 원래 경기도 부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두 번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고 나서 지난 총선 때는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수성갑에서 지금 현재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랑 맞붙었다가 그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경기도와 대구 쪽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울 쪽과 특별한 어떤 인연이 없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라는 부분이 좀 핸디캡 아니냐, 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태호 변호사님. 예. 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또 황교안 전 총리 카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집회에 워낙 많이 나오고 얼굴을 날렸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좀 황교안 전 총리가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서울시장의 당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후보보다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밀리게 돼서 3등으로 밀리게 되면 진짜 지방선거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보수 세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집토끼를 뭉칠 수 있는 후보를 내서 최소한 이 위민은 확고하게 거쳐서 보수 야당으로서 어떤 위치만 선점하자라는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문수 전 지사가 누가 나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총리가 전혀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단점도 비슷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홍준표 대표가 거부했을 때 명분이 뭐였냐면, 야,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총리인데 그거 너무 탄핵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네. 탄핵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정부 때 총리는 하긴 했지만 탄핵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본인이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김문수 전 지사는 어찌됐든 간에 탄핵은 잘못됐다 각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문수 지사 후보되면 탄핵 얘기 안 나오겠어요? 똑같다는 거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거부하고 김문수 전 총리 같은 컨셉인데 경쟁력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기준은 뭘까? 네. 인맥인가요?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김문수 전 지사보다 밝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정답은 홍준표 대표만 알겠죠. 네.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불만도 지금 많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선에서 총선에서 큰 선거에서 패배한 세계 모든 정당의 다음 선택은 다 세대 교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요. 어쨌든 사람을 바꿔서 새로운 인물로 다시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그리고 다시 이제 이념 지형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물론 이제 인물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그런 방향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김문수 지사도 굉장히 보수층에서 확고한 지지층이 또 있는 면이 있고 또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었고 굉장히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 큰 인물인 건 틀림없지만 과연 그 메시지가 뭔지 굉장히 유권자에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한국당이 이름을 새누리당 한국당을 바꾸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컨셉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좀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과 그 이후의 선거를 네.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그전에 대통령들 보면 치열한 당내 경쟁 속에서 사실 이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비노, 친노 간의 그 치열한 다툼 속에서 결국 본인이 이제 당권을 잡고 또 거기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갈등 속에서 뭐 대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도 보면 지금 사실 하겠다는 분들이 소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놔두고 자꾸 이제 쉬운 사람, 자기와 경쟁이 안 될 만한 사람들만 아하. 이제 내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가 했던 말과 네,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뭐냐면 구체적으로 지금 해주시네요. 결국 본인이 크려면 뭔가 당내가 경쟁이 돼야 됩니다. 경쟁이 되고 뭐 그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지만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쉽게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그 대선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서울 지역의 표심을 한번 보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42% 정도 얻었습니다. 네. 2위를 한 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22% 정도 얻었고 네. 3위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했는데 네. 20%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워서 35%의 보수표를 결집하겠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의 표심만 얼추 분석해 봤을 때도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웠을 때 20%의 표를 얻기도 사실상은 굉장히 아하.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홍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저 김 전 지사를 내세우는 논리, 35%의 보수표 결집, 저 부분이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실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변호사 마지막으로 짧게 할 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천인지 사천인지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랑 친한 사람 뭐 안 치면 사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기준 제시하려고요. 몰라요. 공천 그러니까 공당 그 당을 위해서 공천하면 공천이고요. 네. 공천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천하면 사천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이런 지방선거 공천의 흐름은 공천입니까 사천입니까? 이거 제가 드리는 퀴즈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근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다음 지방선거가 패배할 경우 본인의 정치 입지도 사실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국면이 반드시 뭐 본인만 위한 거다 이것도 또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홍준표 대표 이야기에 대해서 본물이 터져갖고 네 분이 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곧 있을 6.13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을 향한 공통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틀 뒤 서울시장 등판을 예고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과는 사실 아름다운 재단 이후에 저는 깊은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왔고 2011년 보궐선거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팀장으로서 제가 이미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키게 했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실 겁니까? 정동영 후보가 물어봤을 때 안 합니다. 이렇게 그 특유의 억양으로 말씀하셨고 천정배 대표가 또 물어볼 때 음해입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했다가 했으니 그것은 거짓말 아니냐, 말 바꾸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겠다라는 말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일단 출마 선언 확실하지 한 건 아니니까 미래영입위원장이라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지금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네. 한때 안풍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전 대선 후보입니다. 정치권의 거물이에요. 만약에 바른미래당 후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나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압도해서 만약에 중도 보수 표까지 잠식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리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시장 선거가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계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장래 라이벌로 떠오를 수 있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한번 집중 포화를 퍼부는 면이 있고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내 경선에서 어쨌든 박원순 현 시장이 많이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다 큰 적,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갔을 때 안철수 위원장과 대비됐을 때 박원순 시장은 예전에 양보리 나오니 안 되고 내가 낫다라는 그런 본선 경쟁을 좀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야 아마 이 당내 경선에도 조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한번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늘 말만 무성했었습니다. 사흘 전 출마 기자회견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까지 했었죠. 오늘 오전에 조그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2시에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다고 그렇게 했길래 저랑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나 보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 가야지 했었습니다. 근데 또 취소가 됐다고 그게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늦게 막판에 뛰어들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벌써 또 등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 그룹에서는 이미 제가 한 달 반 전에 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때 또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부분 일종의 이제 아재 개그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출마 선언이 그날 28일이 아니고 조금 이제 뒤에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자체 영매이기보다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을 하고 네. 그 이른바 이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려 왔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본다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는 부분들은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결코 이렇게 미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계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확실한 어떤 2위 자리에 올라선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재편이라든지 나아가서 2020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어떤 이 주도권을 보수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양보론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론에 대한 질문 오늘 면접에서 더불어민주당 면접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서서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의 그야말로 동지였던 관계였죠.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당적도 또 서 있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위원장도 출마 전부터 뭐 양보해서 받아보겠다는 생각 뭐 이런 건 없다. 선을 그었죠 이미.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양보라는 게 양보가 대가가 있으면 양보가 아닌 거죠. 거래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2011년이면 한참 전 얘기고 물론 당시에 분명 박원순 시장이 큰 빚을 진 건 사실입니다. 전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50% 나오고 박원순 당시에 후보였죠. 후보도 5% 나왔었습니다. 근데 바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 손을 들어주면서 그 지지율이 역전이 됩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50%가 바로 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철수 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장에게 큰 빚을 진 건 사실이지만 뭐 이미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뒤로 뭐 그 박원순 시장이 속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하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양보를 얘기하는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 윤여준 전 장관이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아름다운 양보가 사실은 원래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이미 안 나가려고 생각을 정한 이후에 연출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문제 때문에 그때 측근들이 하고 다 또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측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윤여준 전 장관이 그때 도와줬었거든요. 네. 다 준비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 결국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어떤 극적인 어떤 뭐 양보의 어떤 모양새는 취했지만 실제로 그 전에 이미 본인이 안 나갈 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해봐서 뭐하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도 보면 좀 안 좋게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이제